우리는 흔히 기술이 그 자체론 가치 중립적이며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산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사람 죽이는 데 쓰면 흉기지만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인 것처럼요. 즉, 사용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칼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의식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람들의 생활 양식 방향성까지 조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의 조건들 자체가 그 기술 내에서의 활용 방향성을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문제는 가장 창의적이고 어떤 형식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 같은 예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기술 시대의 예술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했던 철학자가 바로 발터 벤야민입니다. 벤야민은 기술이 어떤 대상을 복제하는 능력이 예술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 다룰 책은 이런 발터 벤야민의 책,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벤야민에 따르면 예술 작품을 복제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기술적 향상을 위해 무언가를 모방하고 어떤 작품을 유포하여 명성을 얻거나 상인들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술 작품을 기술적으로 복제해 왔는데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복제 방식은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모든 걸 두 손으로 처리해야만 했던 머나먼 과거에 비하면 예컨대 활자 기술을 통한 문자의 복제 가능성은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했죠. 이러한 복제의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각적 이미지의 영역에까지 침범했고 현실을 모사하는 데 있어 사진은 그림을 훨씬 뛰어넘게 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소리의 기술적 복제까지 성공해낸 인류는 사진술과의 조합으로 고전적인 영화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탄생한 영화 예술은 근현대의 대중예술의 지평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됐죠. 그러나 벤야민에 따르면 기술이 아무리 종교에서 원본의 외형을 완벽히 복제한 복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복제품이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 작품 원본이 갖는 어떤 속성, 바로 지금 여기라는 특성인데요. 이는 원본의 예술 작품이 갖는 역사적 흔적, 소유 관계의 변화에 따른 예력 같은 것들을 비롯해 그 작품에 대한 물리, 화학적 분석을 통한 진본성을 보증해주는 속성입니다. 요컨대 과거엔 예술 작품에 대한 원본을 추적하여 진정한 가치를 발굴해내는 게 언제나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듯 원작의 가치를 보증하는 진본성은 수공적인 복제에서 기술적 복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복제품은 원작에 대해 높은 자립성을 가지며 기존의 원본이 도달할 수 없는 장소로까지 확산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죠. 예컨대 과거엔 큰 공연장을 빌려야만 들을 수 있었던 협주곡은 오늘날 집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식당에서든 음원 파일만 있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큼직한 외국 성당의 벽에 새겨져 있는 벽화도 인터넷 서칭을 통해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기도 하고요. 기술적 복제의 이러한 특징들은 예술 작품의 진본성이 기반하는 예술품의 지금 여기라는 특성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그것이 전시된 곳, 전시하는 시간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사물의 권위, 작품의 역사적 증언력은 그 힘을 점차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벤야민은 이렇듯 예술품에서 상실되는 것들을 통틀어 아우라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데요. 즉, 예술 작품이 기술적으로 복제 가능하게 된 시대에 힘을 잃어가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라는 것입니다. 복제 기술은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복제된 것은 양적으로 대량화되어 원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원본이 없는 온갖 장소에서 현실화합니다. 이러한 세태의 문제는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제에 의한 아우라의 상실,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복제품에 대한 벤야민의 판단은 오늘날 대량으로 복제되는 가짜 뉴스나 단순히 재밌거나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되는 온갖 유해한 것들에 대한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니까요. 나아가 벤야민은 오늘날 아우라의 붕괴를 초래하는 두 가지 사회적 조건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현대의 대중이 어떤 대상들을 자신과 가깝게 위치시키는 데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술품 혹은 상업적 명품 같은 것들을 자신의 집에 비치하기 위해 복제품, 짝품을 만들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죠. 혹은 이러한 근접성을 가치의 맥락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예술 작품의 가치적 평등을 주장하는 까닭에 기존에 다소 고상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폄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평균 수준으로 작품을 떨어뜨려 그것들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벤야민이 지적한 붕괴의 다른 조건과도 연결되는데, 벤야민에 따르면 현대의 대중은 대상의 복제를 얻음으로써 그 대상의 유일무이성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어디에든 유포될 수 있도록 대상을 가공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예술 작품 원본의 가치는 점차 빗바래지는 것입니다. 벤야민은 예술품에 내재되어 있는 아우라의 원초적 출현은 고대 시대의 종교적 양식을 위한 사용, 즉 제의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설명은 순전히 감각적 효용에 기초한 예술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예술품은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라는 양상으로 일종의 예배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예술의 기능은 언제나 신학적인 속성을 내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오늘날 예술을 위한 예술, 이른바 순수 예술의 이념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벤야민은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예술품의 제의적 성격과 이 종교적 면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예술 사조 사이의 관계가 오늘날 기술적 복제가 예술품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벤야민이 말하고자 하는 게 기술에 의해 복제된 예술 작품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오랜 사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벤야민이 기술과 예술을 연결하며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기술적 조건들이 지배하는 예술의 복제 가능성이 예술의 실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제 가능성, 예술품의 대량화는 예술의 종교적 맥락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제 자신의 작품들이 복제될 것을 처음 원본을 만들 때부터 염두에 두기 시작합니다. 예술은 더 이상 원본의 아우라, 종교적 제의에 기초하지 않고 교환 가능성과 정치성 같은 세속적 가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벤야민은 이를 제의적 가치에 대조되는 예술 작품의 전시적 가치라고 명명하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종교적 의례와 연결된 과거의 예술에 따라 사람들은 예술품을 자신의 집에 숨겨놓거나 제단이나 예배 장소 등에 고이 모셔놓았습니다. 즉, 그것이 위치하는 곳은 제한된 사람들만 출입 가능하거나 오로지 사적인 공간에 국한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술 행위가 이러한 종교적 맥락에서 벗어나게 되자 예술 작품들이 사람들 앞에 전시될 기회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기술적 복제의 방법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전시의 가능성은 더더욱 확대되죠. 예술의 전시적 가치가 점점 증대됨에 따라 예술가들 역시 자기 예술 작품의 전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창작의 과정이나 목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똑같은 그림의 범주라도 오늘날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훨씬 줄어든 반면 웹툰 등 디지털화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훨씬 늘었죠. 단순하고 리드미컬한 음악이 장엄한 교향곡에 비해 대중문화에 차지하는 영향이 훨씬 커졌고요. 즉, 복제를 염두에 둔 예술들은 형태적으로 점점 단순해지고 내용적으로도 소위 잘 팔리는 것들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의 플롯 역시 시기마다 유사한 것들이 동시에 튀어나오듯이요. 이러한 전시적 가치의 우위는 사진이 본격적으로 예술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고 영화의 상업화가 대중문화의 지배적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시의 본질은 어떤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단 오히려 예술가의 입맛이나 관점대로 어떤 사실을 제안하거나 조작해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사진의 한 장면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없음에도 그것에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만 하면 사람들은 마치 그 사진이 사건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영화 역시 영상 촬영의 문법, 장면들의 시퀀스가 사람들에게 여러 고정된 관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길한 음악이라고 여기는 소리가 들리면 어떤 나쁜 사건이 영화 후반부에 나타날 것 같다던가 어떤 생김새의 인물은 주로 영화 내의 특정한 배역을 맡는 탓에 현실에서도 그런 인물을 보면 그런 느낌을 느낀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흔히 클리셰라고 부르는 것들 역시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탓에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 원본성의 상실은 진실된 가치에 대한 우리의 고려를 저해하고 유사한 품목들이 시장에 전시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 역시 점차 기술적으로 복제 가능한 양식들을 더 익숙하게 되고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흔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여기기 쉬운 기술이 그 자체만으로 어떤 특정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기술이 실제로 예술 작품을 복제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